안녕하세요. 차트일가 김내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이제 장 종료를 기준으로 한번 지수에 대한 이제 먼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수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볼 건데요. 어,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제 채널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제 채널에 있는 영상 최소한 3개에서 5개 이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는 여기고요. 이 자리를 뚫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수적인 매매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이행이 되어야 할 조건들로 쳤을 때는 224일선이라고 해당되는 이 검은 색깔 선 위에 주가가 안착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구름대 위에 안착이 되는 적어도 요 정도 흐름이 나와 주어야 그나마 조금 시장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성향을 굳이 풀고 싶으시다면, 보수적인 매매를 굳이 풀고 싶으시다면은 적어도 여기 있는 최상단 박스권을 뚫어내가지고 위에 이제 안착을 하고 지지를 받았었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뚫지 못했던 박스권 자리를 위아래로 열심히 흔들다가 결국에 뚫어내는 순간 이만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네. 요런 흐름들을 기대해보고 싶은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위에 있는 최상단 박스를 결국에 뚫어내지 못하고 이 저점들이 이탈을 했을 때는 얘가 장기간 하락 추세를 아래 박스, 그러니까 이 아래 박스에서 놀았더라.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이거는 조금 특이 케이스긴 한데 얘는 좀 제외를 할게요. 코로나 터지면서 급락이 일어났었고, 상승할 때 결국에 이 아래 박스에 있는 이쪽 상단 부분을 뚫어내고 그 다음 상단 부분을 제대로 뚫어냈을 때 상승이 일어났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전 상승 구간들까지도 다 뚫어냈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보시면은 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과정 중에서도 지지라고 하는 구간들이 일주 정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선을 긋고 보는 눈과,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하고 손절을 하고 뭐 분할 매수도 하고 돌파 매매도 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연습하고 공부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이 시장 지수의 그 차트 흐름을 읽는 눈도 길러지신다라고 하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결과론적으로는 상승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하지만 긴 시간 동안에 정체기가 있었던 구간도 있었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요 위까지 올라온 거는 맞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 안에서도 결국에는 중요한 박스권들을 이탈을 했냐 뚫었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요런 흐름들은 결국에는 종목 하나하나를 분석했을 때 똑같이 나오게 된다. 종목을 뚫어냈을 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KEC 같은 경우도 이제 뚫어야 할 자리를 뚫고 나니까 이제 위에 박스에서 놀고 있잖아요. 한번 종목으로 먼저 안내를 해드릴까요? KEC 같은 경우도 제가 요 위에 이 박스 구간, 작게는 이 박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요 박스하고 요 박스 이 두 가지를 뚫어내고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이 위에 박스에서 뭔가 얘가 놀이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의 지지받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 박스권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필요한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자리를 뚫어내니까 그 위에서 놀게 되고, 거기서도 또 중요한 자리를 뚫어내니까 그 위에 박스를 만들어내고, 이탈을 하니까 그 아래 박스를 만들게 되고, 결국에 이 박스하고 이 박스하고 거의 동일한 박스 구간을 만들어내죠. 이런 식의 흐름의 그 공부를 하셔야지 시장에 보는 눈이 길러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리는 여기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 반대로는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탈되면은 이제 다시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동평균선적인 부분으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있는 224일선 그리고 448일선,
이런 것들이 이제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큰 박스 구간들로 얘네들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1차적으로는 박스와 이동 평균선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조금 흐름은 좋은 편이에요. 1000포인트도 지키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이 얇아진 구름대를 만약에 뚫고 올라오게 되는 순간 뭔가 여기를 뚫으려고 하는 기대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당장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적인 거는 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 영상들에서 굉장히 입 아프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좀 생략을 드릴게요. 너무 반복된 것만 들으시게 되면 지겨우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골드퍼시픽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이제 뭔가 지난번 영상의 이후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얘가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기대하셨더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 죄송하지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진심으로, 진짜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좀 진심된 저의 마음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퍼시픽,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에 이때쯤부터 봤었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때 알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뭐 그전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한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었던 종목이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종목으로 좀 많은 재미를 봤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는 요때죠, 요때. 요 캔들, 7월 7일 날. 요 캔들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그냥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골드퍼시픽 최초 영상. 조회수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많이 찍혔었던 이 영상인데, 요 영상과 그리고 요 영상. 요거는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조금 안타깝지만. 요 두 개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많은 큰 돈을 잃어가면서 배웠었던 깨달음과 그리고 노하우를 녹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던 영상인데, 저 때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골드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올리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 얘는 이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된 주식이다라는 점을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된 종목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급등이 되게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급락도 굉장히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개미들 눈멀게, 초보 개미들 눈멀게 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큰돈을 잃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려도 될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당시에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렸었던 이유는, 근거는 지금 당장은 위험한 자리가 아니고 조만간 움직일 것 같은 자리고,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지금 이 자리가 손절치기에 굉장히 손절 라인이 짧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기라고 생각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가 좀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큰돈 잃어가면서 정말 진짜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정보를 무료 영상에 굉장히 많이 녹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수익권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 정리해야 하는 라인들도 나왔었고, 손절을 해야 되는, 손절까지는 아니죠. 솔직히 이때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손절이라면 손절일 수도 있는데,
어, 아무튼 이때 영상을 다시 찍으면서도 하지만 이 종목 포기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이 자리를 회복하면 진입을 하자라고 했었고, 회복을 하면서 눌러줄 때 삼거래일까지 보고 진입을 하자라고 하면서 다시금 수익 구간들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쪽 구간에서도 계속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사인들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굉장히 위험하고 조금 좀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말라라고 진짜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웠던 거는 얘를 진짜 안내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력적인 종목이면 틀림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개미에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큰 수익금을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떠들어도 듣지 않으실 분들은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좋은 사례를 안내해드림으로써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종목을 처음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시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요때 손절 라인이 온 것 같다. 손절하고 다시금 진입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오면은 그때 다시 진입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일단은 좀 관망을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손절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던 이 시기가 좀 잘못된 선택이었나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어,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 요번에 이 큰 하락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많이 깨우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이대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세력이 뭐 그런 댓글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종토방에서 세력 이탈했네, 뭐 물량 다 털고 나갔네, 얘는 이제 코로나 재료 끝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거네. 저는 진짜 그런 말을 굳이 종토방에서 떠드는 그런 애들의 그 알바 같은 애들의 말을 왜 굳이 듣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했잖아요. 떨어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근거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이전 영상, 전전 영상, 전전전전전전전전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들을 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넣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셔 봐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 종목 파동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터졌고 내려갈 때마다 거래량이 적어진 걸로 모아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도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도 얘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도 얘가 이제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고 이렇게 큰 하락 추세가 이뤄졌다가 하락 추세가 끝내고 횡보를 하면서 매집 파동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최근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이 매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구간이 온 걸로 봐서 얘가 조만간 이만큼 또는 그 이상의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목표 금액을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나요? 이때까지 존버하라고? 아니잖아요. 저는 얘를 목표 금액을 이쪽 구간으로 일단 두고 그 위까지 보고 가실 분들은 분할 매도 다 한 다음에 소량만 일단 들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많으나 얘가 언제 여기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횡보하면서 매집했던 파동들, 거래량들, 그리고 이 기간들로 보았을 때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기는 하나 이게 100%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정도를 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럼 단기적으로 여기를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단기적인 최종 목표 금액이 이쪽이었고, 이 상단 부분들이었고, 이쪽 상단 부분들이었고, 분할 매도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들은 이쪽 캔들들, 이쪽 두 파동, 이 두 개의 파동을 보면서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분할 매도 하신 분들은 그 다음 분할 매도 구간이 여기였겠죠. 그러면 저는 왜 이쪽 구간에다가 분할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게 기본적인 건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올리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내렸다라고 하면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근거가 맞기는 하나 세력만 샀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분명 이 중에는 물려있는 개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려있는 개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던질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세력이 자 뿌뿌 자 이번 파동을 토대로 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뿌 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려면은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이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먹어주면서 가야 된다는 건데, 그걸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했었고, 시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코스닥 코스피가 안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골드퍼시픽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10에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은 안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먹으면서 여러 번 매도를 하자라고 했었는 거예요. 눌러줄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마다 팔아주고. 그 작업을 이때부터 했었으면 몇 번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얘가 10배를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번 먹는 게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플레이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주식에 대한 어찌됐든 간에 분할 매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손절 라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분할 매도, 그다음 분할 매수까지. 여기 하나 더 하자면은 비중, 몰빵 절대 하지 말자. 특히나 위험한 종목, 10이 많이 발행된 종목은 비중 낮춰라. 평소 다른 종목보다도 비중 낮춰라. 내 시장 계좌, 내 계좌 중에 이 종목이 비중 가장 높다? 그런 분들은 골드퍼시픽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수익금, 원금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은 도박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돼요. 이 말을 제가 왜 입이 아프도록 말하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도 12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12에 의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급등을 여러 번 냈었던 종목입니다. 하락도 어마어마하게 나는 종목임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도 12 발행을 통해 가지고, 제 과거에 이때 보세요. 제 과거 이력도 있네. 제가 과거에 이거 좀 만졌었던 이력. 제가 이 종목이 12가 굉장히 발행되면서 12 물량이 이때쯤인가 아마 그럴 건데, 물량이 소화되는 흔적들을 좀 발견을 했어요. 공시를 보면서. 그 발견하는 팁은 제가 골드퍼시픽 최초 영상과 그 다음 전환사채 관련 영상에 다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만원씩 받아도 아깝지 않은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이때 발견을 하면서 얘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삼각수렴까지 수렴을 하면서 이 224일선을 뚫고 안착하는 흐름들까지 보았을 때 얘가 크게 갈 거가 보였었던 거죠. 보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크게 갔었던 거고, 올라간 만큼 얘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내려가는 것도 하락폭도 굉장히 크다. 하락폭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이 나오는 거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최상위 구간에서 매도 사인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수많은 캔들에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났던 종목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물량이 좀 정리가 또 설거지가 되는 듯한 흐름들이 좀 보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 종목도 여기서 이제 물량이 다 털었다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좀 약해요.
정말 여기서 만약에 다 털었었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게 솔직히 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 앞에서 매집한 물량 대비 턴 물량이 좀 거래량이 좀 적으니까. 어. 그래서 이 종목이 나중에 또 한 1, 2년 뒤에 다시금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그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CB 관련주들은 급등이 굉장히 CB를 굉장히 많이 발행한 종목이거든요. AB 프로바이어도 급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급락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CB 물량이 됐다고 해가지고 요 구간에서는 이것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급등이잖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 어마어마한 급등에서도 급락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매집봉들이 막 계속 나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얘는 다행히 한 번 파동, 두 번 파동, 한 번에 매집봉 하고 나서 주주주쭉 올린 케이스긴 해. 좀 빠르게 일어난 케이스긴 해. 골드퍼시픽은 이 큰 박스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큰 박스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아직도 출발을 했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좀 적어요. 근데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거지. 왜? 얘는 하락폭이 어마어마했고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올라갈 때 걸리는 이 힘도, 모으는 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적기에 들어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분석을 해왔던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종목이니까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만 알면은 진짜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마다 매매하는 스타일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얘는 정말 안전하게 해야 하는 스타일에 치중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자리가 맞아요. 중요한 자리 다 이탈했고요. 혹여나 지금 여기 기준봉 시가나 여기 있는 전저점 이탈을 하면은,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한 몇 달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라는 말이 핵심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슬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이제 이 골드퍼시픽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빨리금 왔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들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혹여나 다음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은 비중 진짜 많이 축소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하실 때 꼭꼭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손절 라인과 매수 라인, 매도 라인 잘 선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 영상이 저에게 제 채널에 있어가지고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만큼 그 힘들게 하는 게 없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 아시지만, 그래도 이런 말 안 해주게 되면은 좋은 소리, 입 빨린 소리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 또 일부는 또 정신 못 차리시고 또다시 수익권이 왔을 때 매도 안 하시고 또 들고 있다가 또다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굴레에 빠지게 되실 거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함께 주식 차트 보면서 소통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진심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응원할 거고, 좋은 시그널이라든지 또는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들 해주시고, 항상 이제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외에도 제가 제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 차트회과 김내부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자주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회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